여기 산화질소 테스트 하는 테스트지인데요. 침을 묻혀서 여기 보면 요 붙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끝에 묻히든가 아니면 해에다가 이렇게 대 보면은 색깔을 보면 내 몸에 산화질소의 상태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이게 물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그 산화질소 양에 따라서 이 색깔 변화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충분한지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이 많습니다. 이 결핍 이런 분들은 주로 뭐 뇌경색, 심근경색 내지는 통풍도 있고 내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치매도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상태, 혈관 확장이 부족하고 노폐물이 많을수록 결핍에 가깝게 나오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20대 때는 산화질소 분비량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어서 40대만 돼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60대 이상에선 약 1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새빨개요. 이거 옷 색깔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 산화질소인 NO는 침 속에서는 이제 질산염 형태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사지가 질산염과 반응을 해서 색깔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몸속에 NO가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점점점 연분홍에서부터 굉장히 분홍색이 진해서 진달래색까지 가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온 분들은 몸속에 NO가 아주 풍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 작가님들 미리 해보니까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내 몸 사용 설명서에 이제 막내 작가입니다. 지금 칩을 넣었는데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렇게도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네, 바로 이런 경우가 NO가 몸에 많이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피곤하다거나 잠을 못 자고 그럴 경우에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의 테스트만으로 너무 질의 겁을 먹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작가님은 한 하루 정도만 쉬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NO가 부족할 경우에는 혈관이 노화가 된 거거든요, 사실. 젊어도 혈관은 노화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5대 사망 질환에 걸릴 확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노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화가 되면 우리가 주름살 생기고 골다공증이 오듯이 내피세포도 서서히 노화가 되면 당연히 NO 분비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40대만 돼도요, 이 NO 분비력은요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정상이 35%가 되고요, 60대가 되면은 불행히 15%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노화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압도 낮아진다. 호흡과 맥박수도 감소하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산화질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내피세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침착이 되거나 그런 세포가 손상이 돼서 거기에 손상이 됐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경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이용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경로. 두 번째,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미생물과 협업을 통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경로. 첫 번째 경로를 아르기닌 경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경로를 아질산 경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만들 수도 있고 몸 밖에서 산화질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막힘없이 순환할 때 우리의 혈관이 쌩쌩한 거고요.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혈관 내피가 건강하지 않거나 체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죠. 이런 분들은 산화질소가 잘 안 만들어져서 결국 각종 혈관 질환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건데요. 다음은 산화질소
NO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신이 내린 영양소라고 말씀드린 핵심의 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닥터 이그나르 박사가 산화질소가 인체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를 발견만 하였는데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하지 못할 질병은 없을 것이다 라는 워딩을 남겼습니다. 산화질소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두 개의 원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분자 기체입니다. 그러면 이 산화질소는 어디서 생성될까요? 우리 혈관에는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내막 위에 얇은 세포층인 내막 표피세포가 있어요. 산화질소는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시죠? 산화질소가 그러면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화질소는 분자 기체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투과성이 자유로워요. 그러면 세포막 통신 역할을 충분히 한다. 두 번째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가는 혈관이 넓혀졌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넓어졌으면 혈압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 응집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풍부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 예방되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앞서 말했듯이 혈관 내피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었다. 또는 혈관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노화입니다. 산화질소는 40세가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화질소 양이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거기서 또 반이 줄어요. 70세가 되면은 거의 15% 미만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좋은 산화질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화질소 자체가 불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보정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만들어서 먹자 하고 아르긴이라는 산화질소 전구체를 드셔왔거나 아니면 완전체 합성 산화질소를 드셔왔습니다. 산화질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몸이 피곤하거나 노화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소화작용도 떨어지고 효소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 과정에서 저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 파이토케미칼을 발효시켜 산화질소 대사체로 전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내 효소계도 고갈시키지 않고 위장으로 흡수돼서 혈관으로 바로 총알 배송을 시키는 완전체로 만들어진 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음경으로 가는 동맥 혈관을 확장시켜서 발기도 잘 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심장혈관, 뇌혈관 진행도 개선시키면서 체내 효소계도 고갈시키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한 천연. 앞서 말씀드린 영양소는 발기부전에만 드시는 영양소는 아닙니다. 혈액순환 기전에 작용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장혈관, 뇌혈관, 피로, 발기부전, 수면을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의 모든 기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다른 질환에도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에 있어서 산화질소가 어떤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 노벨의학상을 받은 이 기회를 타서 그 이후에는 산화질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단일 물질, 산화질소라는 이 단일 물질을 가지고 수십만 편의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도 1년에 1만 건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라는 단일 물질 연구로서는
모든 세상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 이 산화질소는 즉각적으로 혈관을 넓혀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또는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 또는 응고를 저해함으로써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늦출 수 있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기전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당뇨에서도 당뇨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혈류장애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류장애를 통해서 혈류장애와 관련된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산화질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의 문을 열어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면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육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 이러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1초에도 세포를 10만 번씩 때려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노화를 促진하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게 하고 암이라든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그 불활성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산화질소를 그러면 복용하면 산화질소가 이렇게 혈관도 넓혀주고 혈전도 없어지게 하고 하니까 그럼 다른 약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스타틴계의 약물, 즉 우리 몸에서 이상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물과도 서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또는 한약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도 그 약의 작용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 작용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생성되었을 때는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혈관 내피에서만 작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질소는 신경세포에서도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개선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변경시키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그런 부위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변경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생성이 된다? 이 부위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원활하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 또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의 신경세포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숨을 깊이 내쉬어야 되겠는데도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도 그걸 작용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럴 때에 이 폐 기관지를 넓혀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천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입으로 흡입하는 그런 가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스가 바로 이 산화질소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폐에서 그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생식기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식기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그 발기 조직에 있는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조직을 이완시키고 이 이완된 틈을 타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기능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생성이 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백혈구에서 또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등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세포, 백혈구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와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호흡을 편하게 하고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백혈구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면역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이 산화질소가 평생 원활하게 생성이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평생토록 그렇게 원활하게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인간은 NO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여러 질병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병들을 걸리게 하는 이 산화질소 생성의 저하 요인,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왜 우리 몸에서 갑자기 줄어드는지 그 저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드는 데는 건강에 해로운 어떤 생활 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독성 환경, 유전적 성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도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는 특정 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에 발생하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부위에 있는 그 혈관 내피세포에 그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돼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 내피세포에서 더 이상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부족이 고혈압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지속되다 보면 또는 고혈당이 지속되고 흡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것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거 외에도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 자체도 억울한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 혈관 나이가 제가 40대가 되면 벌써 20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몇 차례 드렸을 텐데요. 그 혈관 나이가 4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NO 생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또 그 백혈구에서 NO 산화질소를 생성을 하려면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효소 자체가 40대가 되면 벌써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30% 이하로 줄어들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10%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준 효소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드니까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나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혈구에서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의 어떤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여러 질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생성의 저하 요인은 그런 생활습관, 질병, 유전적인 영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그냥 나이다. 그러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 같이 생각해 봄직한 일인데요.
체내 산화질소 양을 늘리거나 또는 보충할 수만 있다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산화질소의 전구체인 아르기닌을 보충해서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의 분비량을 늘리거나 또는 질산염 제제를 이용하여 체내 산화질소의 양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형태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발효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마늘이나 상추, 양배추, 콩, 효모 이런 천연물을 발효하는 가운데 산화질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하는 가운데 생성된 그 산화질소를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걸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체내에 식품 형태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견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와 똑같이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해주고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백혈구의 기능을 도와서 면역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건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체내에서 그 분비되는 산화질소와 똑같이 작용할 수 있음이 지금 현재 각 의과대학교 연구팀에서 검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산화질소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에 작용을 하여서 그 심장 질환에서의 그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뇌와 폐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신경작용을 조절하며 기억과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생식기계의 그 세포에서 작용을 하여서 남성분들의 어떤 성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백혈구에서 산화질소가 나오면서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세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영양과 산소가 세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체온을 높여줄 수 있고, 체온이 높아짐으로써 또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산화질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산화질소 대사체에 대한 체험담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정말 의사로서 처음에는 많이 황당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은 혈관 확장에 따른 혈류가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남권역 재활병원장으로 뇌신경 재활을 하는 재활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보는 분야인 뇌졸중이나 뇌손상, 그다음에 치매 환자,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뇌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브레인 스펙트라고 하는 촬영 장비를 동원하여서 산화질소 대사체를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후에 뇌 혈류 변화를 제가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뇌의 양쪽의 전두엽과 양쪽의 측두엽에서 뇌 혈류가 산화질소 대사체에 의해서 많이 증가되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는 되게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글쎄, 뭐라고 소개를 할까? 세계 유일한, 세계 최초 의학계의 꿈의 물질을 하고는 산화질소 대사체를 고정화한 세계 최초의 과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자랑 좀 해도 될까? 세계 최초 산화질소 대사체를 고정화시킨 천연수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단일 물질을 18년 동안 연구해오고 있거든요. 과학계에서 그 만들어진 그 연구되어 온 산화질소가 ppb 수준인데 제가 이걸 ppm으로 끌어올린 세계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ppb와 ppm의 차이는 1000배니까
약 수천에서 수만 배의 의학계의 꿈의 물질을 하거나 산화질소 대사체를 고정화한 세계 최초의 과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질소 하나, 산소 하나라는 그냥 분자거든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말 그대로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쇠도 녹여버립니다. 산화질소 농도가 높을 때는 밖에 외출을 자제하라고 돼 있어요. 호흡기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근데 과학계에서 1988년도에 산화시키는 물질이 왜 우리 몸 안에 있지라는 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 산화질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산화질소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병통치약이죠. 내 몸 안에 이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100년 이상을 살게 되는 거죠. 산화질소는 우리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질소가 하는 일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기생충에 대항을 합니다. 또 하나 산화질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체의 항생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6대 4로 있는데 이걸 유지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은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몸에 산화질소 라벨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산화질소 효능은 뭘까요? 좁혀져 있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산화질소의 대표적인 효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중증 당뇨 환자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차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때도 당뇨 케어가 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 한약 서적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뽕잎이 당뇨에 좋다라고 나와요. 11월 달에 첫 서리를 맞은 뽕잎. 이걸 우리가 이제 갈변이 일어나 있는 뽕잎을 상엽이라고 합니다. 상엽. 이거를 발효해서 어머니를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이틀 만에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로 딱 줄어도 케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산화질소가 40일 기점으로 우리 몸에 산화질소 라벨이 50%가 사라지고 60일 기점으로 거기에 50% 또 사라져요. 70에 50%가 또 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평생을 거쳐서 늙는 게 아니라 3번을 드라마틱하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40, 60, 70이. 그러면 40대부터 산화질소를 먹어야 되냐? 아닙니다. 산화질소는 엄마 뱃속에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 현대인들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파 때문에 정자의 양이 줄어 있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산화질소를 충분히 채워주니까 정자의 활성성도 굉장히 늘어나는 걸 관찰하게 됐고, 특히 노화에 필요한 게 산화질소란 말이에요. 혈관을 이완시켜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노화를 역전시킬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돼요. 과학계에서 산화질소를 연구한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라진 산화질소 라벨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면 10년을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10년 이상 젊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산화질소 대사체가 해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의 가장 큰 기본, 의학의 가장 큰 기본은 예방입니다. 우리가 산화질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은 너무너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돈 안 들이고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해놓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싱그러운 아침 햇살입니다. 그 햇살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햇볕도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후 3시 이전에 햇볕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운동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나를 속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힐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힐랜드 가족 여러분 화이팅! 산화질소는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겁니다. 이 산화질소를 연구한 3명의 과학자가 1998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산화질소에 관한 연구 논문은 미국에 있는 국립전자의료 도서관에 약 14~15만 편의 논문이 존재하는 아주 우수한 연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산화질소는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의 과학계의 산화질소는 L-아리긴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한 연구고, 2세대의 산화질소 연구는 질산염을 이용한 연구입니다. 1, 2세대의 연구는 전구체 연구입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대사물질이 생기기 전 단계의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를 만나야만 산화질소 대사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 1, 2단계의 산화질소 연구는 사실상 과학계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연구한 모든 과학자들은 인체 내의 산화질소를 연구한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생물 전환 기술입니다. 즉 바이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화질소 전구체를 가지고 대사체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산화질소 전구체는 산화질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거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것은 이미 산화질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진과 저는 이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산화질소가 사람 몸에서 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의 목적은 첫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합니다. 두 번째,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21세기는 면역 하는데 모든 면역 물질은 어디에 있냐? 혈액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이 혈관이 좁아짐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데 내 몸에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혈액순환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면역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산화질소의 효능은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씩 줄어듭니다. 체온을 1도 올릴 수 있으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 즉 500에서 600%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산화질소의 뚜렷한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산화질소의 대표적인 효능이 뭐냐면 인체의 항산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더우면 땀을 내야 되고 추우면 땀을 안 내게 막아줘야 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틀어지는 걸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항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산성 유지를 잘 시켜준다는 것이죠. 수많은 질병 앞에서 지금 인류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건 너무 많습니다. 혈액순환제, 면역증강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물질. 그런데 왜 우리 질병들이 점점 더 깊어만 갈까요? 이건 자연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물질은 자연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자가 치유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 천연 산화질소 고정화 방법을 통한 연구를 국내 7개 의과학대학 교수님들과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HTO 라이프의 연구소에서는 국내 7개 의과학대학 교수님들과 항산화, 항노화, 항균, 항염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와 동물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미생물 연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면역, 브레인 등을 연구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는 지표 물질을 찾는 각종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실험실에서는 천연 산화질소를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장염, 신장질환, 안과적 질환, 그리고 노인성 질환 등등에 대한 비임상 실험과 임상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천연 산화질소에 의한 실험에서 각종 질병들에 대한 놀라운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려동물의 여러 질병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사료와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화질소 고정화 기술을 이용하여 마늘, 양파, 양배추 등과 같은 각종 천연물을 발효한 제품에서 장염 효과가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창상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서 피부 재생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에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산화질소는 의학계의 꿈의 물질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각종 항산화 영양소의 발효를 통해 산화질소를 고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정화된 산화질소를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발효 조건 확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HTO 라이프의 연구소와 국내 유수한 연구진들이 함께 개발된 우수한 제품들이 JM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JM 인터내셔널의 중앙연구소와 HTO 라이프의 연구소, 각국의 유능한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연구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진행된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효 한약과 발효 음식을 치료 및 식이요법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HTO 라이프와 각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마늘 및 양파 등의 천연 발효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바이오 산화질소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을 동시 복용한 결과 심혈관 질환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화질소 이 물질을 통해 많은 환우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손발이 시리거나 얼굴로 열이 몰리는 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뇌경색, 치매, 파킨슨씨병, 심지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에 이르기까지 혈액순환과 관련되지 않은 질환이 없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 탄력 있게 해서 혈액순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이미 앓고 있는 질환도 치료가 쉬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만병의 근원인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운동과 보조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팁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의 건강 회복에 유용한 물질은 지구상에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개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연구하는 산화질소 대사체는 의학계의 꿈의 물질로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단일 물질을 18년간 연구해 왔고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 대사체를 고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연구해오고 있는 산화질소는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질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몸속에서 항상 만들어져 몸의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산화질소는 심혈관계, 신경계, 면역계 등에 특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볼 수 있다. 이런 산화질소가 인체에 이미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 양은 40대를 기점으로 그 양이 50% 이하로 감소하여 50대, 60대에서는 30%, 10%까지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화질소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혈액과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 먼저 나타나는데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이 나타나고 이어서 신경계의 기능이 상실되어 중풍, 치매 등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 심장, 폐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산화질소의 감소는 면역계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암 및 감염성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즉, 산화질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법. 이들 기업은 이 산화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 연구소는 자체 균주를 개발하여 산화질소 대사체를 각종 생리활성 물질에 고정화한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세포 실험,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관련 특허 6개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유수한 의과학 교수진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뇌신경 재활 관련 진료와 연구를 진행하는 신용일 교수 연구팀은 마늘 발효액 산화질소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을 대상으로 뇌 혈류량 변화, 체열 변화, 혈압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뇌 혈류량 변화에서는 산화질소를 투여한 실험군이 투여하지 않은 가짜 대조군하고의 비교해서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의 혈류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으며 체열 변화의 측정에서는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아래 팔이나 손바닥, 발바닥 부위의 체열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혈압 변화를 저희가 봤는데요. 투여 전후에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산화질소를 투여한 곳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연기 혈압의 저하가 뚜렷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주요 혈관인 카로티드 아테리, 즉 목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맥의 혈관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뇌의 혈류 공급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투여하기 전과 후에 목동맥의 직경의 변화를 보고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뚜렷하게 실험군에서 뇌혈류가 증가되고 그만큼 뇌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산화질소를 이용한 약품이 개발된다면 뇌의 집중력 향상이나 인지기능 향상 및 수족 냉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의과대학 산화질소 대사체 연구센터는 5명의 소속 교수들과 10여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산화질소 발효액의 전 임상과 임상 연구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화질소 대사체 발효액을 복용하신 다양한 사례자들로부터 많은 임상 효능들이 관찰됨으로써
본연구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임상 효능을 기반으로 역으로 전 임상 연구를 통하여 산화질소 대사체의 효능을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화질소 대사체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세포 및 전 임상 수준의 평가 지표들을 정립하여 향후에 더욱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산화질소 대사체 발효물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연구센터는 완주군 휴먼에너지사와 관산학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연구소들과 산화질소와 관련돼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 이외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저희는 산화질소 소재를 주 성분으로 하는 반려동물용 건강 보조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심장 건강과 혈류 개선, 장 건강,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배합 사료로 출시되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탈모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과 샴푸, 친환경 세제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보다 고품질의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 상추 농가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연중 220톤의 상추를 공급받기로 해 안정적으로 산화질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발효 공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품질 원료의 공급을 위해 농가 조직화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이 제약과 같은 의학적인 부분에도 산화질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산화질소는 심혈관 질환과 만성 대사성 질환, 발기부전이나 치매, 갱년기 증상, 그리고 암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산화질소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들을 산화질소 대사체 연구센터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진출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화질소 생산 기술로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건강을 도모하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소재, 이들의 기술력이 극대화되는 만큼 인류의 건강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질 것이다.